네, 안녕하십니까. 카가와 함께하는 심리 영톡 카가톡입니다. 저는 오늘 카가톡을 진행할 심리영 분석가 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안정 애착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떼놓으려고 할 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 아이는 사실 심장박동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심장박동 수는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우리가 회피형이라고 부르고, 엄마한테 너무 달라붙어서 엄마가 떨어져도 계속 울고 엄마가 와서 달래줘도 달래지지 않는 그 상태가 그 불안정 애착 중에 불안형 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한 개념이 네. 자기가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불안정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뭐 집착을 하게 되는 개념이 이제 불안정 애착이. 그 다음에 만약에 나한테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가 버리는 게 회피 성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네. 이해하시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정형 애착에 좀 보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 또 불안정 애착에서 아까 흰님이 말씀해 주셨던 회피형, 불안형이 있고요. 또 혼란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또 어떤 특징들을 좀 보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좀 간단히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 애착, 안정형 애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안정 애착을 지니신 분들은 주로 좀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질까요? 이제 안정형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은 관계의 달인. 궁금한 게 안정형이신 분들은 관계 안에서 주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주로 상대방을 믿죠. 상대방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다. 그게 기본 베이스거든요. 상대방의 기분 캐치나 약간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죠. 왜냐하면은 사고방식이 그 사람도 배려하고 나 자신 또한 약간 배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서들이 저는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표정 변화라든지 음색이 달라진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캐치가 민감하거든요. 궁금한 게 그런 걸 캐치가 민감하면 네.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소에 많이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죠. 민감하면 너무 그런 작은 변화들이 끌려다니지 않을까요? 거기에 끌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 다른 한편은 제 자신을 또 잡기도 해요. 쪽으로만 너무 끌려가지는 않고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야 너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 약간 조금 하나지만 그 굉장히 많이 다른 느낌이죠. 약간 능동적이냐 아니면 되게 몰입을 하느냐 약간 이런 차이. 제 자신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관계에 몰입을 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잡고 있는 거구나. 요거를 이 안정형 애착에서 보면 크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좀 가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정 애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네.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상대방 표정이 안 좋다고 생각이 딱 보이면은 나 때문에 잘못했나? 라는 생각보다는 기분이 안 좋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안 좋다고 만약에 느껴지는 순간 나 때문인가? 라는 그 기작이 먼저 발동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정말 불안정의 어떤 애착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회피형의 그런 마음을 좀 듣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회피형 애착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콜리님이 안정 애착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일반적인 이론적으로는 회피형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의 방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내 자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 자신의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하면 너무 내 자신 안에 타인이 이렇게 개입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한편으로는 이걸 두려움을 느낀다라고도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가 타인한테 끌려가요. 그럼 뭔가 그게 나한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이것 때문에 내가 없어질까봐 좀 타인을 좀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게 보면 회피형 애착의 한편의 마음이 아닐까. 나는 지금 내가 내 걸 하고 내 거에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흰님을 딱 만나요. 그럼 흰님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면 막 끌려가, 흰님의 마음에. 그러면 이 시간대는 내가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 거 봐야 되는데 끌려가요. 이러면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나 뭔가를 느껴요. 안 느끼려면 내가 거리를 두거나 좀 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피를 해야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카가님은 카가님 자신과 연인 관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요. 나는 나와 결혼했어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약간 그 사랑이 부럽지 않기도 하고. 불안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가 좀 떠나지 않을까를 늘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면 올까에 대한 확신이 사실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의 표정이 안 좋다라는 얘가 있었을 때 네. 콜리님은 벌써부터 제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그 사람의 것으로 구분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내가 뭘 잘못했,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저런 표정이나 저런 말을 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의 회로가,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가 그렇게 좀 흘러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불안형들이 약간 그런 상황에서 좀 오히려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막 노력들을 많이 하죠.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막 해서 좀 터득여주는데, 이게 안정형하고 조금 차이는, 불안형은 좀 자기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써요. 자기 자신을 소모하면서 힘든 거예요. 자기도 약간 억지로 맞추는 느낌이 좀 더 심한 거죠. 사실 자기가,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에너지나 뭐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한 만큼 사실 보상받고 싶은 그게 있는데, 그쵸. 그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화가 나거나 이렇게 분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불안형과 이런 반대 기질을 가진 회피형의 이제 연인 관계가 굉장히 많이 성립이 되는데, 이러한 기질 때문에 서로가 끌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회피와 어떤 불안에. 서로 간에 끌리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군요. 그 불안형과 회피형이 자꾸 좀 관계가 자꾸 맺어지는 이유는, 회피형의 특유의 그런 이렇게 대상이 너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 하게 되는, 그게 불안형의 불안을 더 자극을 해서 더 쫓아가게 만들다 보니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 안에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저도 이제 관계에서 불안을 막 느껴요.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막 불안한데, 그럴 때 되게 또 안에서 한편으로는 합리화도 잘해요. 뭐 인간은 다 그렇지, 뭐 그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이거를 나름의 소화를 해야, 상대는 사실 별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나 뭐 하고 왔어 이러면 표면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데 내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도 했다가 그거를 내가 합리화도 시켰다가 이제 내가 나가는 말은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하고 표면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안에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상처도 받았고 막 우리가 헤어진 상상도 했고 그걸 수용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만나야겠어 막 다시 마음도 보기만 해도 혼란스럽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가? 듣기만 해도 막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듣기만 해도 지금. 티를 또 내지는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상대는 되게 뜬금없을 거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늪에 빠졌을 때 이렇게 가지는 어떤 나의 뭐 그런 힘이 되는 말 같은 거 중에 하나가, 믿음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 믿기로 선택하자 이러고 좀 뭐 그런 식으로 달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